안녕하십니까. 비뇨기약 TV 용입니다. 경도의 그 치매 환자들이 보호자 없이 혼자 오셨을 때 그 의사소통의 문제, 건망증이 생기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사례들을 지난번에 말씀을 한번 드렸죠. 꽤 오래전에 만났던 분인데 너무 인지기능이 나빠지셔서 보호자가 약물 처방을 받는 경우도 있고, 혼자서 오셨다가 약 처방했던 거를 뭐 3배, 4배 용량을 드시고 이렇게 오셔서 잘못하면 큰 약화 사고가 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 보호자분들의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죠. 개인 의원을 하고 있는 비뇨의학과 중에서 남성 클리닉을 하시는 분들은 남성 수술을 성기능의 그 재활 목적의 수술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약간 외형적인 성형 수술 개념의 음경 확대 수술이라든지 외형적인 교정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저 70대 환자들도 꼭 이제 부탁을 하셔서 해드린 경우도 있지만, 5, 60대 환자들도 이제 원해서 하는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전 연령대에 남성 수술을 원하시는 분들 초기에 면담을 해보면 신체 변형 장애, body dysmorphic disorder라고 하는 약간은 좀 강박 장애 환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성형외과에 그런 환자들이 많은데요. 비뇨의학과에는 이제 남성 클리닉을 주로 남성 수술을 경험하신 선생님들은 이제 신체 변형 장애 환자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계속 자기의 성기의 크기, 모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계셔서 이걸 이제 외형적으로 재차 재수술을 몇 번을 이제 받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지금도 그 60대 환자가 이제 기억에 남는데요. 전립선 증상으로 진료를 받으시다가 언제부턴가 자꾸 크기 컴플렉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의 남성 수술 케이스의 경험에 대해서 자꾸 물어보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제 수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자꾸 와서 오실 때마다 물어보시다가 진피 수술로 하는 그 아주 근본적인 음경 확대 수술을 꼭 원하신다고 해서 이제 했습니다. 기본적인 크기가 이제 평균보다 이제 크신 분들에서는 저희가 수술하기 전에 꼭 상담을 좀 오래 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게 평균보다 작은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평소 사이즈는 지금보다 더 커질 수 있지만 기능적인 크기에 변화가 없다는 문제와 모든 수술이 이제 부작용이 있는데 그걸 감수하고서도 이런 평균보다 큰 거를 더 크게 만드는 수술을 꼭 원하시겠는가 하는 거를 상담을 몇 번 이제 하고서 수술을 진행을 했습니다. 처음에 2, 3개월 동안 이제 만족감도 표시하시고 전립선 약물 드시면서 6개월 지났는데 수술 경과가 너무 좋아서 또 빈익빈 부익부라는 현상이 이제 남성 수술에도 있어서 평균 정도 되는 분들에서 훨씬 더 효과가 좋고, 또 교정하기 힘든 분들에서는 수술에도 이렇게 좀 만족이 좀 어려운 분들도 있고, 사실 그런 고충이 좀 있는 게 이제 남성 수술인데, 이분은 평균 이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환자였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환자분이 이제 6개월 지나서 그분이 이제 사투리를 좀 쓰시는 분이었는데 저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어디 가서 창피해서 내놓지도 못해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창피해서 내놓지도 못한다는 게 무슨 말씀인가요? 그랬더니 너무 결과가 왜소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정말 이제 1년까지 끌었습니다. 이거는 뭐 다시 수술한다는 게, 이 진피 이식 수술을 다시 한다는 게 굉장한 그 위험 부담도 있고, 차라리 뭐 필러를 조금 한다든지 뭐 이런 이제 재수술하는 방법이 있는데, 1년이 되어 오면서 진피 이식 수술로 이제 재수술을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도 진짜 오랜만에 진피 이식 수술을 이제 재차하게 되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겪게 됐는데, 수술할 때 그 부담해야 되는 부작용은 자꾸 확률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결정하기 정말 어려웠습니다. 수술하고 나서 그 수술적인 결과는 뭐 정말 이제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근데 그 좋은 결과는 이제 저의 기준이었고, 역시 또 3개월 이후서부터 또 창피해서 내놓지도 못해요 이 말씀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제 공백이 있었어요. 그 기간 동안에 왜 진료하러 안 오시나 제가 조금 이제 궁금한 생각이 있었는데, 1년 후에 오셨을 때 인지 기능이 이제 많이 변화가 오셨습니다. 그때서부터는 이제 부인하고 이제 같이 오시게 됐고, 부인은 이제 그동안에 너무 성적인 공백이 많았기 때문에 첫 번째 수술 이후에 어떤 경과를 통해서 저희 병원에 다니시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고 계셨더라고요. 남성 수술도 이런 인지장애 환자에서 수술 결과에 대해서 대화 진행도 힘들고, 수술 경과와 이런 만족감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대화가 힘들었던 케이스를 경험하게 되니까
대화의 패턴이나 뭐 성격의 변화나 초기의 기억력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저도 주의 깊게 보려고는 하는데 비뇨기과 의사들로서는 한계점을 느낍니다. 초기에 아주 경증의 인지장애 환자들은 의사들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면서 이런 사례들을 또 경험하고 배우게도 됩니다. 환자들의 인지 기능에 대한 좀 더 세심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걸 느꼈다는 걸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뇨의학 TV 이용이었습니다.